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나키스트님 네, 오셨고요. 백마장군님 능글능글하게 해서 유도리 식이었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진은숙님 진짜 야비한 검찰이네. 기가 막히고 코미디네 라고 하셨어요. 선돌님 대장동은 시드머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1155억 원 자금 조성과 박영수 사단의 조현성이 SK에 연결시키고 SK키넨파트너스 박중수로부터 457억을 대여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네요. 예. 자, SK키넨파트너스 처음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키넨파트너스 연락을 SK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키넨파트너스가 크게 손해를 봤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손해 본 건 아니죠. 적어도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본 게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대기업들도 거짓말을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세 번째 주제를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질 것 같으니까 히스테리 부리는 검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얘기는 또 제가 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 것 같으니까 히스테리 부리는 검찰.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금 앞서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대장동 재판은 일단 적어도 검찰한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크게 네 동강이 나가 있고 그중에 제일 먼저 끝날 것으로 보이는 게 이 김용 부원장 재판이긴 하죠. 현재 제가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이 포기를 했느니 혹은 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김용 부원장 재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검찰이 계속해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돈봉투 사건 수사 사실 엄청 크게 시작을 했잖아요. 뭐 녹취록 나오고 뭐 음성 녹취 파일이 등장하고 뭐 그냥 빼박인 것처럼 쌩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점점 빼박은커녕 이 헛발질이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송영길 대표 이 검찰 때문에 못 이겨서 프랑스에서 급거 귀국까지 했는데 사실 그 뒤에 송영길 대표 소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송영길 대표가 귀국을 했는데 지금 벌써 8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 달이에요. 검찰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히스테리를 부린다 라고밖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김용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이재명 대선 캠프 실장, 송영길 비서 전격 압수수색이라는 식이에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오늘 딱 날을 맞춰가지고 딱 날 맞춰서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 하던 사람의 상황실장 하는 사람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람뿐만 아니고 한 서너 명 정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김용 부원장 쪽에서 일을 좀 진행을 해줬던 사람인데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되게 황당무계합니다. 뭐냐? 김용 부원장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위증을 만들었다.
이게 경기 상권진흥원장이 김용 부원장하고 만났었다. 언제? 유동규가 3억 원을 줬다고 하는, 돈 줬다고 하는 그날, 실은 김용은 유동규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왔어 라고 증언하신 분이 있죠. 이분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고 있는데 위증이라는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 이분하고 접촉을 했던 그 캠프 관계자들을 일부러 찾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위증을 교사했다, 위증을 하라고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짜 맞추고 있는 거지. 지들이 볼 때는 이 상황이 돼줘야 되는 거야. 위증을 하라고 누가 조작을 했다, 조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이렇게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하필 오늘 김용 부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날 맞춰가지고 사실상 재판 외적으로 장난질을 친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이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검찰은 재판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압수수색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참 제가 볼 때도 황당해요. 아니 위증이면 위증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가지고 해야지. 아직까지도 위증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고 오히려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은 계속 위증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우기는 걸 끼워 맞추기 위해서, 사후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족치고 있는 거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검찰이야. 검찰 수사가 이래요. 증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결말이 나왔다가 아니라 자신들이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끼워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지금 이 압수수색 역시 똑같은 겁니다.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아무래도 질 것 같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모면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는 거죠. 다음 단계는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자, 또 있습니다. 아까 보도 내용을 보시면은 송영길 대표 쪽 사람들도 지금 압수수색을 받았죠. 송영길 캠프의 자금 담당을 했던 전직 보좌관, 이분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또 진행됐습니다. 이분 제가 알기로 벌써 지금 4번째인가 3번째인가 압수수색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뒤질 게 많은지 몰라. 날도 하필이면 오늘 이재명 대표 출석하는 날에 맞춰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그래서 야, 이재명 이제 죽었어 라는 분위기 조성하려고 그래. 어우, 이재명 소환하는 날 압수수색을 했어? 분위기가 되게 공포스럽죠. 예, 그래서 이재명이 곧 잡혀갈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연극을 하고 있다, 쇼를 하고 있다 봐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조금 톤 다운을 해가지고 검찰은 수사를 해라, 정치를 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검찰은 지금 정치도 아니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 참 한편으로는 이 송영길 캠프, 송영길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요, 죽어가는 돈봉투 사건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꼼수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제가 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돈봉투 사건 수사는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어요. 윤관석 의원 겨우 구속을 하긴 했는데 윤관석 의원도 이 혐의가 있어서 혐의가 확인돼서 구속을 시킨 게 아니라 휴대폰 버렸다고, 또 PC 바꿨다고 그래서 지금 구속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검찰의 수사는 진전이 없어요. 돈봉투 사건, 이게 송영길까지 와줘야 되는데 송영길 근처도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락대전이 본격적으로 지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친낙계가 설쳐되고 있죠. 이때 맞춰가지고 검찰이 뭔가 외곽에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지원 사격을 해주려다 보니까 죽어가는 돈봉투 사건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자,
결국에 검찰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참 압수수색 아무나 좀 애먼 사람 핑계거리 하나 잡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은 어떻게든 간에 검찰이 뭔가 좀 회복을 시켜보려고 반가이 한번 해보려고 설치는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질 것 같으니까 지금 승질 나는 거죠. 마구 화풀이를 하고 있다. 승질 부리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 것 같으니까. 자, 검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지금까지 검찰이 대장동으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윤석열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검찰이 수사를 한답시고 설쳐가지고 상당히 많은 위기에 빠진 윤석열을 자주 구했어요. 그죠? 근데 점점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제 예, 레파토리가 떨어져 가는 거죠. 자, 앞으로 검찰 어떻게 할지 좀 봐야겠네요. 그죠? 네, 오밤중이 뉴스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오밤